김명훈, 하성자의 H의 서재.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하성자 김명훈입니다. 네, 사색 깊어진 11월의 가을입니다. 11월 H의 서재는 김해 문화관광재단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다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관점일 뿐 진실은 아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말이 과연 사실과 진실일지, 여러분 내면에 재채기를 일으키는 먼지를 털어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훈 작가님, 인사와 함께 H의 서재 이달의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명훈입니다. 자, 11월 달인데요. 11월 달에는 일자가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 들어가서 홀수의 계절, 홀수의 달인데요. 참, 이 홀수의 달에 어울리는 그런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1월에 어울리는 책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 책입니다. 그 강유원 작가의 책과 세계라는 텍스트인데요. 이 책과 세계의 주된 줄거리는 뭐냐면, 그 인간들이 쓰는 글자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투쟁하는 투쟁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대할 것인가, 어떻게 세계를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텍스트를 엮은 책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투쟁사를 이렇게 서평식으로 풀어내온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강유원 작가는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계속 지금 한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0인가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철학자로 계속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좋은 글들을, 서평서를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참, 이게 책과 세계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책과 세계를 이게 20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풀어낸 서평서인데요. 참 쓸쓸합니다. 뭔가 철학 같으면 뭐 이성적이고 좀 날카로울 텐데, 이 책은 참 쓸쓸하게, 강유원 작가가 쓸쓸하게 엮은 책입니다. 뭐라 그럴까,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세계가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큰 벽처럼 느껴지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런 배경이다. 그러면서 좀 쓸쓸하게 좀 읊조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을에, 그 홀수의 계절에 잘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하고 이 책을 선정했는데요. 하 작가님 어떤가요? 이 책을 읽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책이 투쟁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저는 투쟁이 아니고 인류가 문자가 없던 시절을 넘어서서 그렇죠. 이 문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문자가 문장이 되고, 그리고 그게 텍스트로 전환되기까지 그렇게 인류가 흘러온 어떤 흐름을 표현했는데, 네네. 역시 젊으시니까 투쟁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예, 쓸쓸한데요. 네. 실제로 강유원 작가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을 읽지 않는데 우리는 이 책을 들고 이 책을 소개하는 책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유원 그렇죠. 작가의 책은 이렇게 얇죠. 예. 이 얇은 책인데 아마 수십 배의 두께가 되는 세계적인 명저 21권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예. 목록을 차려보니까 네네. 21권을 소개하니 정말 이 책에 요약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텍스트를 압축한 강유원 작가의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네. 네. 이게 살림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그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도 안 됩니다. 이 짧은 페이지 안에 이 강유원 작가가 녹여낸 그런 쓸쓸함과 또 투정사, 아니면 그 20몇 권의 책을 이렇게
저게 24권의 책을 정리해서 단순하게 정리해서 올려낸 그런 텍스트를 읽다 보면 참 인간이 세계에 맞서서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떻게 인간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가, 질 수밖에 없는가, 알고도 질 걸 알면서도 싸우는 인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소개를 또 네네. 박진감 있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텍스트가 먼저냐, 사실은 세계가 먼저죠. 그렇죠. 제가 태어나고 제 이름이 지어졌듯이 세상의 모든 물상과 세계는 존재하고 그 존재를 문자화한 것이 텍스트라고 본다면 텍스트가 과연 거울처럼 완벽하게 거울도 완벽하지 않죠.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 거울처럼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비추는가. 그게 문제를 쓸쓸함으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책에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서평이 있고 그 소문이 있는데 소문을 읽어보면 이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것처럼 작가의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혀파 깊숙이 폐부에 깊숙이 스며드는 담냉기처럼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작가의 심정이 적혀 있는데요. 이 책에 이제 첫 번째 시작되는 책이 기원전 1800년 전에 쓰여진 길가메시 서사시,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죠. 네. 이제 거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예, 예. 이제 책 소개가 끝났을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네. 노래는 Souls of Fortune의 Deep Purple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 have often told you stories about the way I lived a life of a drifter, waiting for the day when I take your hand and sing you songs, and maybe you would say, "Come lay with me and love me," and I would surely stay. But I feel I'm growing older, and the songs that I have sung echo in the distance like the sound of a wheel going round. I guess I'll always be a soldier of fortune. Many times I've been a traveler, look for something new. In days of old, when nights were cold, I wandered without you. Those days I thought my eyes had seen you standing near. Though blindness is confusing, it shows that you're not here. Now I feel I'm growing older, and the songs that I have sung echo in the distance like the sound of a windmill going round. Guess I'll always be a soldier of fortune. I can hear the sound of a windmill going round. Guess
a fortune. 네, 음악 그 딥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뭐랄까, 우리나라는 늙은 군인의 나라라면 저거 서양에는 딥퍼플의 락, 병사의 운명, 솔저 오브 포춘이 있죠. 이게 방랑자가 된 군인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우울하게 내뱉는 좀 읊조림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책과 세계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뭐 내가 부른 노래들은 메아리로 멀리 사라져 갑니다. 네. 용병에 화려했던 그 시간들은 흘러가고 늙은 용병, 스위스나 우리 유럽에는 고대 로마부터 용병이 있었죠. 그래서 용병에 대한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노래는 1974년 어쿠스틱 스타일로 이렇게 노래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죠. 예. 참 들으면 들을수록 그 11월에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가을에 참 이게 낙엽이 떨어질 때 이 음악을 듣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정말 울지 않을 수 없는 노래랄까 하여튼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돈키호테가 생각납니다. 풍차 소리가 들려요 하는데 그게 뉘앙스가 돈키호테를 빗댄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이야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책이 중요합니다. 김용훈 작가님께서 아까 길가메시스 사시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길가메시스 사시는 길가메시를 주인공으로 한 수메르의 우리 세계 최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길가메시스 사시에 관련된 수메르 최초의 사랑을 외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네. 이 책에 보면 길가메시스 사시 내용이 소설화되어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와봤는데요. 이 수메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슈메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네. 그 메소포타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죠. 예, 메소포타미아. 예, 예. 예. 그 1800년 전에 쓰여진 서사시인데 예. 결국은 그 길가메시하고 엔키두 맞죠? 예. 엔키두라는 그 신이 보낸 사자이기도 한데 엔키두가 그 길가메시와 엔키다가 이렇게 막 싸우다가 같이 어울려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여서 이제 신을 찾아 나서는 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 나서는 그런 방랑사적 소사시랄까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패배를 하죠. 엔키두가 먼저 죽고 길가메시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죽는데 그 신이 제가 아는 서사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맨 최후에 길가메시 최후에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냥 세상을 즐겨라. 있는 그대로 세상을 즐기면 된다. 반항하지 마라. 신에게 대들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게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이 서사시부터 인간이 신에게 대들 수 없는 그런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참 쓸쓸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예. 유한하죠.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네네. 이 길가메시스 사시가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지만 영생을 바라는 그렇죠. 인간의 욕망과 네. 그리고 그에 반하는 한정된 삶,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인데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조생달 지역이라 해서 원래부터 이 상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문명의 아마 시초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냐라는 학계의 이야기도 있죠. 모든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일본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 메소포타미아가 수가 많죠. 점토판에 전하는 모든 장부들이 많이 전하는데 그 장부들 속에 일부만 이렇게 사랑 이야기 길가메시스 사시가 이렇게 오늘날에 전해졌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힘이 있어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쓸쓸하지 않다. 저는 기원전의 이야기가 네네. 21세기에 이렇게 우리 손에 닿는다는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영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생이라고 보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참 선물 같은
그런 역사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글자는 살아남는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텍스트가 그렇죠. 살아남은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집트의 사자이서. 예. 네, 이집트 피라미드의 룩소르 지역이나 가보면 정말 굉장한데요. 그 사자이서에 대해서 우리 김 작가님 한번 풀어보세요. 그 사자에서는 제가 저거 이집트의 사자에서는 제가 아직 읽지를 못했는데 이 책에 내온 내용다를 하면 그 사후 세계에 관한 네,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보면 뭐 그 심판을 받는데 뭐 깃털을 올려놓고 또 인간의 그 죄를 올려놓고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아는 이집트의 사자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네. 이렇게 표현된 게 있죠. 예, 이렇게 한번 있죠. 이렇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네네네. 띄워주셔도 보일 것 같아요. 예, 사자이서가 이런 네네. 책이 있습니다. 들고 네, 왔는데 네네. 이 책을 거의 뭐 한 2페이지 정도에 소개하고 있으니 네네네. 이 우리 강요원 작가님의 압축력은 굉장합니다. 네네. 예. 그 제가 아는 그 사자에서는 티벳 사자에서라고 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그 49제에 관한 얘기인데 예. 그 이집트의 사자에서는 제가 이렇게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제가 직접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네. 이 사자이서를 보면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 죽은 사람을 그렇죠. 위한 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자이서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승을 인간- 향한 네. 안내서라고 할 수 예, 있죠. 그렇죠. 네. 네네. 예. 그리고 이 그 깃털과 그 죽은 이의 심장과 깃털 무게화해서 그 깃털이 더그 무거워지면 그 사람은 나쁜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저승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이집트의 문명에서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 고대 그림들이 알타미라 동굴이나 라스코 동굴 벽화는 자연 체계를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드러낸 그런 형태의 그림이라면 이집트 사자이서에 나타난 피라미드 속의 그림은 말하자면 정면성의 원리에서 우리 얼굴은 바로 보고 있는데 몸은 옆을 뒤로 돌아본다거나 발은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피카소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기법이 사용된 걸로 봐서 이제 텍스트가 왜곡되기 시작한 시점을 이제부터 사자이서를 본다. 강요원 저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그대로 솔직하게 옮겨 놓는 것이 텍스트의 역할임에도 벌써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그림이 이미 그렇게 왜곡된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이 들어간 그림이 이미 그려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위험성 그게 기원전에부터 이미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세계에 대한 반항인가요? 네. 인간의 인식이 그만큼 확장되었고 네네. 텍스트로 자기의 주장 그 인식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어떻게 보면 방법적인 텍스트의 어떤 길을 열었던 것이 아마 이집트 사자이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텍스트 고대 책이니까 함께 가는데 모세오경은 성서지만 모세경이죠. 그렇죠. 예, 모세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우리가 통칭 유대교라고 하죠. 예.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런 그 오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천지를 창조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민수기, 그러니까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명 뭐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그런 게 이제 그 하나의 뭐 이스라엘 제도가 민수기고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뭐 12지파에 관한 얘기, 네. 12지파가 있는데 레위기는 이제 그 하나의 제사장, 열두 제자도 거기에서 기원됐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레위기에서 모세 오경에 관한 책이 네. 모세 오는 뭐 신명기는 이제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네. 모세가 반석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데 이거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거 우리가 알았던 길가메시 서사시와 네. 또 그 이집트 사자에서 네. 또
히브리의 모세오경,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은 모두 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 강유원 작가는 이 책과 세계라는 텍스트에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을 해놨는데요. 네, 그렇죠. 뭐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신을 잔인한 신, 잔인한 신이라고 네. 그 표현을 해놨는데 자식을 바쳐라 이러니까. 그렇죠. 네.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은 잔인한 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뭐 저거 예수님이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렇게 내세를 향한 여러분의 지복 사상을 이렇게 이게 나눠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유대교를 개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네네. 아유, 이렇게 책 몇 권 다루다 보니 또 네네. 잠시 노래를 듣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한영의 노래를 할까요? 한영의 좋죠, 그죠? 누구 없어. 네, 그럼 한영의 누구 없어를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보았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렴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김해 문화관광재단 보이는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으로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S제가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 예, 한영애의 노래 누구 없어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저는 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노래에서 책 소개하실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쓸쓸하다. 네. 예, 인류 자체가 태생부터 쓸쓸하다 했는데 내면의 외로움을 노래한 그런 가사가 네. 좋더라고요. 네. 새벽에 나를 깨우치려, 나를 깨우려. 그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인류의 새벽, 예, 길가메시스 사시나 사자에서 모세오경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제가 뭐 이게 이 책에는 없지만 네. 제가 그 하나의 좋아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네. 그 좋아하는 문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리면 이 지금 나는 노래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 작가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외로움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예. 누구든 출생의 찌꺼기, 태고의 점액과 알 껍데기를 삶의 끝까지 갖고 간다. 더러는 전혀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쳐버리고 도마뱀에 그쳐버리고 개미에 그쳐버린다. 또 더러는 상체만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연이 던진 돌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같은 협곡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같고 유래가 같다. 예,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네. 어디에 나온 문장이냐?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미안 네. 소문에 네. 헤르만 헤세의 소문에 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항상 이 문장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이 책과 세계를 대하다 보니까 더욱더 쓸쓸해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누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한영의 누구 없어라는 곡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알 속에 들어있는 한 생명체가 네네. 알을 깨고 나와서 세계를 만나는 거니 그렇죠. 결국 쓸쓸함은 태생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 저자가 다룬 텍스트 중에서 다음 책으로 보면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그렇죠. 그리고 오이디푸스 이렇게 고대 책들이 다루어지거든요. 예, 일단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를 보면 거의 전쟁사지 않습니까? 창가 방패죠. 예,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야훼가 잔혹하다 했지만 고대에 그렇게 잔혹한 일리아드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명설하고 하고 셰익스피어도 일리아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기 작품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이 일리아드에 사람들이 족한 이유는 그 잔혹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 텍스트에 왜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해야 될지 왜 그럴까요? 제가 일리아드를 네. 한 두 번인가 읽은 기억은 있는데 일리아드를 읽어보면 좀 장군들이죠. 네. 장군이나 병사들이 이렇게 트로이아 전쟁이라 그러죠. 네. 트로이의 전쟁사를 다루는 책인데 뭐 이거 유명한 헬레나의 그런 그 야반도주 파리스와 네. 헬레 야반도주로 시작되는 그런 전쟁사이기도 한데요. 이게 단순하게 뭐 한 몇 달 안에 끝날 전쟁이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 10년의 전쟁사입니다. 보면은 뭐 모가지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날아가고 뭐 눈알이 튀어나오고 호메로스가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죠. 예. 근데 그 한 가지 그 특징이 있다 그러면 모든 죽음에는 신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신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아킬레스가 뭐 헥토르에게 창을 겨누는 순간 아테네의 눈이
기운이 함께 실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고대 일리아드의 용사들은 뭐 사람답게 사는 것, 영웅처럼 사는 것, 운명에 맞서는 것, 명예롭게 죽는 것에 대한 그런 신과 함께 생활화된 그런 전사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면 네. 그런 텍스트 자체가 솔직한 텍스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생적인 그 텍스트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독자들이 일리아드를 읽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들이 인기 있듯이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그 전쟁은 사실은 미녀의 전쟁이 아니죠. 그렇죠. 강요원 작가가 표현한 데 보면 히타이트와 미케네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그렇죠. 그것은 물류와 경제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생존과 관련된 그런 경제성 전쟁이었고 뭐 이렇게 헬레네라는 미인을 하나 등장시켜서 그렇게 희화했지만 그 역사적 내면적을 보면 히타이트와 두 강대국인 미케네와의 전쟁이었고 결국 미케네는 소멸되었죠. 그렇죠. 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네. 한 바로 이제 소멸이 되는 국가가 미케나입니다. 소멸되면서 네네. 그 아무런 텍스트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네. 그런데 그게 입으로 구준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그게 남아 있었던 마지막 아테네에서 일리아드로 문서화 텍스트로 만들어지면서 아테네의 어떤 이야기처럼 변질되어 버렸죠. 그렇죠. 사실은 원래 미케네의 미케네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죠. 예, 네. 그렇게 역사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 책이 뭐냐면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 중에 오디세이를 다루기는 그렇고요. 예, 오디세이는 오디푸스죠. 비극이라기 그렇고요. 오이디푸스를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예. 그 오디푸스는 그 우리나라 그리스 신화의 그 번역을 잘하시는 그 선생님 이름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윤기 선생. 예. 예. 이윤기 그리스 신화. 작가님이 예. 오디푸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샌달로스 그 네. 샌달을 신고 있는 그런 사나이 그래가지고 오디푸스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아버지를 죽이는 운명인데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마이자 아내가 되는 또 이오카스테 요카스가 예, 되고 또 예. 안티고네 얘기도 나오고 동생이자 딸이죠. 동생이자 엄마와 결혼을 하다 보니 네네, 그게 동생이자 동생이자 딸이고 좀 참 애매하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비극입니다. 오디푸스. 네네. 저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은 과거의 오늘날의 아이돌 BTS만 했대요. 소포클레스가 죽고 나서 무덤에 꽃이 시들지 않았대요. 그만큼 고대 비극은 희극보다 또 우리 10년을 더 감동시키는 면이 있고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비극 그 극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소포클레스는 인기 작가였대요. 네. 예, 그런데 오이디푸스에서 제가 느낀 점은 소포클레스가 좀 위대한 장치를 한 것은 오늘날 걸핏하면 사람들이 못 견디고 자기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많은데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들판에서 버려졌죠. 왕을 위협한 도가 아버지가 먼저 버렸죠. 그래서 아버지를 들판에 만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 나라를 돌아와서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 아이를 낳고 나중에 그 전말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알고 나서 오이디푸스는 요즘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살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두 눈을 찌르고 그랑의 길을 그린의 길을 이제 나서죠. 그렇게 방랑의 길을 하는 오이디푸스의 삶이란 장치. 저는 그걸 굉장히 오이디푸스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소포클레스가 위대한 것은 이 오이디푸스를 살려놓은 것이 굉장한 장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텍스트를 다룬다면 거기서 적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국가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예, 그 대화편인데 네. 어쨌든 이 플라톤의 국가론인데 이 서양 철학사 아주 압축한 서양 철학사가 1, 2권 2권입니다. 이렇게 2권인데
이거는 정말 뭐 그냥 압축을 좀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유원 작가님은 서양 철학서를 요 몇 장에 몇 페이지에 만들어 놨어요. 일단 국가론부터 한번 다뤄보죠. 그 예. 플라톤의 국가론은 그 참 유명한 책이죠. 네. 모든 그 플라톤의 그 저서 중에서 텍스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텍스트가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폴리스라고 하죠. 네. 예, 폴리스인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통치 행위, 국가가 설립이 되고 또 국가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또 국민은 또 어떻게 또 어떤 임무를 져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국민을 훈련시키는가, 정치를 훈련시키는가. 거기서 네. 이제 뭐 유명한 동굴론도 나오죠. 뭐 그렇죠. 동굴에서 뭐 예. 그림자 그런 논도 나오는데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자면 플라톤은 그 호메로스를 참 싫어했습니다. 네. 왜 싫어했냐면 그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네. 그 사제지간 아닙니까? 예. 그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에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 네. 사형 당한 이유가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었는데 그때부터 그 플라톤은 그 호메로스라는 그런 작가를 싫어했고 또 아테네 그 그리스에 있는 신들을 이렇게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스승에 대한 죽음을 그 아테네의 민주정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온 정치가 이제 철인 정치, 그렇죠. 철학자의 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거니와 그의 제자인 플라톤도 그 아테네의 민주제를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좀 똑똑한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이 통치를 해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요지가 국가라는 요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나온 정치가 철인 정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철인 정치라고 했을 때 저는 철인이 그 철학자의 정치라는 이거는 모르고 네. 그 뭐 무쇠로 만든 아이언. 사람이 뭐 정치를 해야 되나 예. 뭐 그런 식으로 알았는데 맞아요. 하여튼 우리가 철인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정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의 붕괴랄까요? 그리스의 어떤 멸망을 예고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국가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그 당시 아테나의 분들은 이 플라톤의 어떤 국가에 대한 국가 주장에 대해서 아주 홀대했죠. 예. 어쨌든 그렇게 뭐 아테나이는 얼마 뒤에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 유명한 그 알렉산더 네. 대왕이 마케도니아. 네. 알렉산더에서 멸망을 당하죠. 네. 또 그 아이러니한 게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죠. 네. 예.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 제자가 플라톤을 아테네를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세계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사상이 우리 알렉산더 대왕에는 굉장한 지덕체를 갖춘 그런 대왕이 된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이야기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점점 갑니다. 네네. 예. 갈리아 전기를 잠시 다루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아 전기는 줄리어스 시저가 쓴 그 네. 전쟁사 자기 말하자면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가이사르죠. 예, 우리가 아는. 케사르. 예, 그 케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예. 이랬거든요. 어쩔 수 없다. 예, 주사위는 로마의 던져졌다. 법을 깼습니다. 네, 모두스를 맞습니다. 네. 모두스를 깨고 자기들의 계약 사회인 로마는 현실적인 정치였거든요. 네네. 신을 거부하고 그런데 모두스를 깨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세계인들 갈리아인들까지 로마 시민화하는 그런 공적을 세웠고 그런 로마 갈리아 전기에 나오는 아피아 가도 아피아 가도도 어떻게 보면 로마를 확장시킨 가장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피아 가도란 이름인데 아직까지 남아 있죠. 예, 길을 통해서 로마의 병력 이동이라든지 물류 이동이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음악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음악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요. 네. 그게 로마 가도에 관한 그 유명한 이야기도 한데 그럼 예. 음악을 듣고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소개해 드릴 곡은 킹 크림슨의
에피탑이라는 곡입니다. 뭐 한글로 하면 비망록이 되겠죠. 뭐 모비명이 되겠죠. 자, 모비명 한 곡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wall on which the prophets wrote is cracking at the seams. Upon the instruments of death, the sunlight brightly gleams. When every man is torn apart with nightmares and with dreams, will no one lay the laurel wreath when silence drowns the screams? Confusion will be my epitaph as I crawl a cracked and broken path. And if we make it, we can all sit back and laugh. But I fear tomorrow I'll be crying. Yes, I fear tomorrow I'll be crying. Yes, I fear tomorrow I'll be crying. On soft gray mornings, widows cry, the wise men share a joke. I run to grasp divining signs to satisfy the hopes. The yellow jester does not play, but gently pulls the strings and smiles as the puppets dance in the court of the crimson.
자, 이거 보이는 라디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에피탑이라는 곡입니다. 원래 원작 가수가 그 킹 크림슨이라는 곡인데요. 지금 나온 그 에피탑은 킹 크림슨이 아니고 어떤 다른 가수가 그 뭐 다시 리바이벌해서 부른 노래 같긴 합니다. 이 가사가 보면 그 뭐 선지자들이 써놓은 글자의 벽들이 뭐 깨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 그러면서 난 울고 있다 막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이 곡을 선택한 배경도 이 책과 어울려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혼돈은 나의 묘비명이 되어라.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베트남 전쟁과 핵무기 개발 그리고 냉전 여기에 대한 저항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음악이 기능이 참 크죠. 네. 예. 그 보이는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 유튜브 채팅창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한 뭐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채팅 글을 이렇게 써주고 계신데 참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들이 저희를 더욱더 기운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네. 그 저희가 그 응원의 마음을 갖고 계속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특집 방송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네. 네, 우리가 처음 고맙습니다. 이렇게 김희 FM 동그라미 방송이 첫 방송이라서 네네. 특별히 또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책가 소개에 나오는 텍스트를 계속 소개를 하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안 되고 한 3시간 정도는 진행을 해야 텍스트를 다 이게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3시간 하면 책을 다 예. 읽을 수 있어요. 이 예, 페이지가. 저희가 지금 이게 소개해드린 네. 텍스트가 한 8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지금 가장- 고대 그러니까 최초의 텍스트부터 네네. 고대만 다루어도 예, 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네네. 이제는 그냥 우리들이 익숙한 서양 철학사 네네. 폴리비우스의 그 유대 전쟁사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거는 시오니즘 이데올로기로 전락해 버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내세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히베리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히베리인들이 지금 뭐 전쟁사 우리 세계사 속에 현재도 문제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 아테네인들은 마케도니아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나 다 그리스 쪽인데 세계 곳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직접. 근데 히브리인들은 세워진 구축된 곳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늘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라 도시를 한 번도 건설한 적이 없답니다. 히브리인들이. 네, 그걸 디스포아라 우리 작가가 말해놨네요. 예, 디스포아라 그 유목민의 삶이죠. 네. 그 디스포아라의 디아스포라. 민족이 예.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요만큼밖에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네.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노자는 도덕경이 또 소개되어 있는데 도가 없어지니 인과 의가 있게 되고 지혜가 쏙이니까 큰 속임수가 있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중신이 나오지 편안하면 중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론과 노자의 도덕경을 비교해 넣었고요. 그 어떤 모든 텍스트를 담는 큰 텍스트 그러니까 파피루스 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쪽의 진흙 점토판 그리고 저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 종이 그리고 중국의 종이 제지 기술 죽간이라고 발달로 그러죠. 해서 죽간에서 중국의 죽간에서 예, 제지가 되었죠. 제지가 옛날 됐죠. 도덕경 같은 건 죽간으로 전해 있습니다. 논어도 마찬가지 그렇죠. 죽간본이고요. 이제 종이가 발명되고부터 텍스트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서구권, 서양권으로 유럽권으로 들어온 것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하면서 이 종이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찍기 시작한 것이 성서였다. 그렇죠. 네. 바이블이었죠. 가장 잘 팔리니까요. 네네. 경제적으로 맞으니. 그래서 네네. 성서가 많이 인쇄되었고 나갔습니다. 예, 그 이후로 많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대학들도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세에 들어오면서 그 대학들이 권력화되면서 정치화까지 대학이 말하자면 부패된 거죠. 부패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종이라든지 그런 것과 함께 컨텍스트의 확장성 그러니까 글을 담은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하려면
결국 사람의 손과 어떤 그런 통로가 있어야만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래서 종이의 발명은 그런 확장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정노원의 키케로가 있는데요. 키케로는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가 키케로의 명언들도 많은데 정말 평화 시대, 행복한 시대의 지식인이라서요. 이로 너무나 부러운 분이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이란 책을 썼거든요. 이 신국이란 책도 있고요. 현실 체제 붕괴 상황에서 등장한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이런 지금 저자가 강유원 작가 저자가 소개하는 책들은 그 시대를 뭔가 치유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책들, 앞선 책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책이 받아들인 경우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그 책이 우려한 바와 같이 어떤 그런 쇠퇴의 길을 걸은 그런 사례들이 결국 인간 본연의 쓸쓸함, 길가메시 스사시에서 주는 그런 어떤 고독함, 외로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자꾸 되풀이 되는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우정농 키케로에서 넘어가서 신학 대전이 정말 특별하죠.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퀴나스죠. 신학 대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떤 이데아론을 합쳐서 그거를 신학 대전을 썼죠. 그렇죠. 예, 굉장한 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의 의미가 큰데요. 네, 저희 그 서양 철학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시기, 네, 그 서양 철학사에서 그걸 통칭해서 중세의 가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중세의 가을이라고 하죠. 중세의 가을은 뭐냐면 그 신학,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네, 철학이 죽은 시대를 그렇죠. 예. 중세의 가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서양 철학사에 보면 중세의 가을이 나오는데 약 한 1300 기원 후 130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세의 가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이제 뭐 르네상스가 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거 되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은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이데아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본 사상으로 삼아서 그 천국이라는 그런 내세를 내세운 종교가 이렇게 막 발전한 가톨릭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가톨릭이 부흥은 했으나 결국 일반 철학은 많이 죽은 시대다. 그러면서 네. 뭐 중세의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태도를 어떻게 융합해서 만드는 신학 대전이 굉장한 책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그렇죠. 안 들 수 군주론도 없죠. 나오고, 네. 예, 군주론은 어떻게 보면은 마키아벨리는 궁정에 그렇게 지식인들이 이제 궁정에 속해졌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었죠. 과거에는 철학자로서 독립되어 있었는데 어느 권력가나 어떤 그런 소속되어서 연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군주론이 나오면서 베이컨이 신기관을 쓰고 홉스가 리바이어든 그렇게 쓰면서 브리트니 백과사전 예, 굉장한 그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늘 브리트니크 백과사전이 나오는 바람에 학문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냐. 요즘 인터넷 보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로크가 사유재산제를 도입하는 로크는 베이컨의 비서였어요. 홉스가 비서였나?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중세 시대에는 거의 메디치가가 독식했어요. 독식했고 권력자들만이 텍스트를 소유했죠. 고대부터 중세까지. 왜 일반인들이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책들은 권력자들이 독식해서 그 책의 비법이랄까요? 그 비결을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와 권력 유지에 많이 활용한 거죠. 그 이후에 백과전서 프랑스에 나왔고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요즘 보면 사실은 딸을 데리고 부르유 돕길에 봉사활동하러 간 것도 있더라고요, 기록에.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런 여자로 만들어버린 프랑스 이제 민주화 운동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과연 그 마리 앙뚜아네트일까?
어떻게 마녀 사냥처럼 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살펴봄이 우리 역사를 다시 살펴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결국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갖다 붙이기 좋은 국부론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 여기도 악에도 사용하고 선에도 사용되는 국부론이 그 이후에 이제 21번째 책 종의 기원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약육강식 결국 생태계가 구축되는 원칙이랄지 규칙이랄지 뭐 어떻게 본질이랄지 그거를 종의 기원에서 밝혀내므로 해서 현대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이 강요원 작가는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김명훈 작가님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울 같은 텍스트와 네. 이렇게 또 비틀어진 텍스트, 네. 자기의 편리에 갖다 붙인 텍스트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어떻게 보면 강유원 작가의 책과 세계라는 이 책은 네. 길갈메시 서사서부터 뭐 찰스 1859년 종의 기원까지 발표된 1859년 발표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책의 소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란다.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지구인들이 네. 글자들의 활용 네. 글자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네. 이게 설명하는 것 같고요. 네. 또 글자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 이걸 매체라 그러죠. 네.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일종의 뭐 서평서이긴 하지만 네. 우리 텍스트에 관계된 텍스트와 네. 컨텍스트 그러니까 네. 배경을 이해하려는 네. 인간들의 그런 텍스트들 글자들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 시대에도 통하고 있는가? 제가 김명훈 작가님만 딱 보면 되는데 네, 이걸 글로 표현해야 하나요? 결국 세계는 그대로 있는데 네. 세계는 그 모양 그대로 잘 있는데 우리가 꼭 네네. 텍스트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성철스님도 책을 버리라 했거든요. 네네. 너무 많이 읽으신 분이 버리라고. 책과 세계에 보면 그런 책이 나옵니다. 예. 책을 읽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예. 책을 읽는 자는 뭐 병든 환자 같다라고 이렇게 강유원 작가가 써놓게 됐거든요. 예. 그 병든 사자가 풀을 뜯듯이 예. 그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나중에 한번 이게 인문학의 기본 같은 책이거든요. 이게 벌써 한 22편까지 찍은 책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의 기본이니까 이성과 감성을 다 조화시켜 놓은 책이다. 강유원 작가의 책과 세계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세계를 읽으면 이 네. 책을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읽으면 이렇게 엮이고 얽혀서 이렇게 책이 발간되었고 이 시대에 필요했었다라는 거를 절차적인 걸 좀 알 수 있고 독서를 하실 분들은 필요한데 네. 책을 읽지 않고 잡지 않으실 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쉽게도 보이는 라디오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내려온 달 홀수의 계절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은 강유원의 책과 세계였고요. 지금까지 제작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 진행의 김명훈 21세기 하성자였습니다. 여러분 12월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11월 되십시오. 네. 홀수의 달이래요. 네. 보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홀수라도 홀로 되지 마세요.